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고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내 스펙으로, 내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은 어디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어려워요. 내가 3년 특례냐, 또는 12년 특례냐, 또는 내가 어느 대학교 어떤 과의 원서를 쓰느냐에 따라서 입결의 차이는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어느 한 대학의 합격 지점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7월에 원서를 쓴다면 현재 어느 정도 되어져야 어느 정도 대학의 원서를 쓸 수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략적인 원서 지원의 지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3년 특례 전형은 보시는 것처럼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 지필고사의 대학, 그 다음에 면접고사의 대학으로 나누어지죠. 많은 분들은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을 희망을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이 많이 늘었죠. 또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연세대학교,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가 서류평가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이다 보니까, 또 예전에 비해서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원서 지원 6회가 서류평가 전형으로 끝낼 수가 있어요. 확대가 되어지면 한국외대, 이화여대, 국민대, 서울여대, 덕성여대, 그 다음에 동덕대, 숭실대학교, 또 올해는 특히 동국대학교, 단국대학교도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으로 합류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서류평가 전형 내에서 선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상향, 적정, 안정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더군다나 3년 특례 전형은 자기소개서도 폐지가 되어지고 미제출이기 때문에 원서 지원의 부담이 그만큼 없습니다. 물론 12년 특례는 2025학년도 후기부터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가 자기소개서가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2026학년도 전기에서도 서울대와 연세대는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거고, 또 일부 대학은 자기소개서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12년 특례는 아무래도 자기소개서를 써야 된다는 부담감이 클 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과연 내 성적으로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의 원서를 쓸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를 쓰기 좀 어렵기 때문에 지필고사 중심으로 해야 될까? 아니면 면접고사 중심으로 준비해야 될까? 이것도 고민일 것 같고요. 또 서류평가 전형은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상위권 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화여대, 한국외대, 숭실대, 동국대처럼 약간 중위권 정도의 대학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대학이라고 한다면 여대들이 지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류평가 전형에서도 내가 표준학력 지표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낮게 보신다면.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보시면 의대도 마찬가지죠. 내가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를 쓴다면 1차적으로 자, 낮은 대학을 빼고 나면 이화여대, 그 다음에 한국외대,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한양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고려대를 쓸 수 있느냐. 두 번째 한 단계 위로 올라가면 의대나 약대나 치대나 한의대를 쓸 수 있는 스펙은 과연 어느 정도 되어야 원서 지원이 가능하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의예과라고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는 지필고사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대구 가톨릭대학교나 건양대학교는 2026학년서부터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의예과라고 한다면 연세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고려대, 중앙대, 가천대, 연세대학교 미래, 을지대, 가톨릭, 관동대, 순천영대, 동국대학교, 와이즈, 건국대, 글로컬, 한림대학교, 그리고 특히 올해는 이화여대학교가 약대와 의예과를, 약학과와 의예과를 3년 특례와 12년 특례 전형에서 서류 면접 전형으로 선발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약학과도 보시면 서류평가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는 연세대, 중앙대, 이화여대, 가천대, 고려대, 세종이 서류평가 전형이고, 물론 면접을 보긴 하지만 성균관대, 덕성여대도 서류평가 전형이에요. 이만큼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이 많습니다. 한의학과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지필고사를 보죠. 동국대학교는 서류평가 플러스 면접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서류평가 전형이라기보다는 지필고사,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낫고, 대전대학교, 우석대학교도 이렇게 지필고사를 봅니다.
자, 수의예과는 건국대학교가 지필고사로 영어와 수학 시험을 보고 충북대학교는 2026학년서부터 재배국민 전형에 선발이 없습니다. 자, 치의예과는 연세대학교하고 치대가 서류평가 플러스 면접조사 전형이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필고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참 많아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졸업연도가 좀 됐거나, 두 번째는 고등학교 때 취득한 GPA 성적뿐만 아니라 표준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뛰어나지 않다면 지필고사 준비를 통해서 의대나 또는 상위권 대학의 합격을 노려보실 수가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지필고사 대학들이 축소가 되어지고 또 학생들이 지필고사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필고사 전형의 대학들이 경쟁률이 낮고 지필고사 대학들의 합격 컷이 낮아져요, 점점.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지필고사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계속 또 단축되어지는 게 있죠. 예전에는 뭐 1년, 2년씩 지필고사를 준비했다면 요즘에는 6개월 또는 3개월만으로도 합격을 이룰 수가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서류평가 전형의 장점들은 예전에 비해서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 또 자기소개서가 3년 특례는 폐지가 되어졌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이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서류평가 전형으로 몰린다는 점, 경쟁률이 높아지게 되고 합격 컷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과연 나의 현재의 성적으로 나는 과연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를 써야 될까? 지필고사 전형의 원서를 써야 될까?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를 쓴다면 나는 과연 연세대 고려대 지원이 가능할까? 아니면 의대나 약대의 원서도 쓸 수 있을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3년 특례냐 12년 특례냐, 내가 다니고 있는 현재 고등학교가 A레벨 고등학교이냐 또는 IB 디플로마이냐 또는 AP 과정이 있는 고등학교냐 또는 그냥 일반 GPA 로컬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평가 기준도 다를 수가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표가 IB 디플로마나 A레벨 성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AP, SAT, 공인어학 성적, 기타 학교 내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을 겸비하게 되어진다면 정성평가 전형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지표만으로 어느 대학 간다, 못 간다를 뚜렷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내용을 좀 참고로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재외국민 전형은 정성평가 전형이라고 해요. 정성평가 전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정량평가, 수능과 같은 게 정량평가죠. 어떤 하나의 점수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불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더군다나 3년 특례든 12년 특례이든 다양한 나라, 다양한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국내 대학의 원서를 쓰다 보니까 비교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표준화 학력 지표의 중요성이 매우 커요. GPA 성적이라는 것은 해당 학교 내에서의 우수성, 학교 내에서의 학업적 우수성을 보여줄 뿐이지 GPA 성적이 다른 나라, 다른 고등학교의 학생과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3년 특례, 12년 특례는 표준화 학력 지표로 할 수 있는 IB 디플로마나 A레벨이나 또는 AP 성적이나 SAT나 ACT나 또는 공인어학 성적과 같은 이런 지표의 중요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국내 대학에서 서류평가를 하게 되어지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서류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업 역량의 약 40%, 진로 역량의 30%, 공동체 역량의 30%를 반영하지만 사실상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학업 역량, 진로 역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공동체 역량의 30%를 반영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일반적인 서류평가의 기준점을 보여줄 뿐이지 합불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학업 역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학업 역량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IB 디플로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레벨 성적일 거고, 세 번째는 AP 성적일 거고, 네 번째는 GPA 성적일 거예요. 국내 고등학교도 아시는 것처럼 영재고, 과학고, 자사고, 일반고로 구분이 되어지고, 또 일반고 내에서도 상위 일반고와 하위 일반고로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학력 차이가 존재하는 것처럼 외국에서도
IB 인터내셔널 스쿨이냐, A레벨 고등학교이냐, 또는 AP 과정이냐, 또는 그냥 일반 로컬이냐에 따라서 대학에서 평가하는 기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스쿨 프로파일에서도 반영이 된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국내 대학에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의 어떤 레벨을 다 기준점을 가지고 진행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출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학교가 어떤 유형의 학교인지 실제 학교의 우수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하겠죠. 자, 그러고 나면 중요한 점들은 뭐냐면 내가 IB 디플로마이든 A레벨이든 간에 첫 번째는 교과 성적과 교과목의 이수 여부를 봅니다. 내가 IB가 몇 점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점수도 중요하지만 하이 레벨로 몇 과목을 선택을 했고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스탠더드 레벨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또 A레벨에서는 어떤 교과목을 선택을 했고 그 교과목이 진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할 겁니다. 세 번째는 SAT나 AP나 ACT 같은 것도 표준화 학력 지표를 할 수 있고 학생의 학업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고 이건 객관화되어질 수 있는 지표죠. 공인어학 성적도 학생의 학업 역량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토플 같은 경우는 국내 대학의 원서를 써서 학업을 하게 되면 국내 대학에 입학을 해서 학업을 하게 되면 어느 학과이든지 간에 거의 영어가 필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토플 성적은 중요하고요. 언어 능력 증빙 서류 토픽, 특히 12년 특례인 경우는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인 경우에는 토픽 성적이 매우 중요한데 물론 토픽 성적을 요구하는 것은 주로 의학이나 간호학과인 경우에는 토픽 성적을 요구하지만 일반 대학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토픽 성적을 미제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제출을 요구하든 제출을 요구하지 않든 간에 12년 특례에서는 토픽 성적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왜? 토픽 성적이라는 것은 한국어 언어 능력, 구사 능력이고 여러분들이 한국의 대학에 원서를 써서 입학을 하면 첫 번째는 한국에서의 생활과 대학에서의 수업을 원만하게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토픽 성적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학업 역량이겠죠.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학력의 성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유형에 따라서 내가 선택한 교과목의 중요성과 교과목의 적합성, 그 외에도 AP나 SAT나 AP와 같은 표준 학력 지표, 그 다음에 공인어학 성적 등이 결국 학생의 학업적인 역량들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진로 역량에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교과목의 선택과 이수, 과정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12년 특례인 경우에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25년도 후기부터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가 자기소개서가 부활이 됐기 때문에 자소서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고등학교 내에서의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리더십, 봉사활동 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예전보다 그 중요성이 다시 말하면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에 작성이 되어지는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리더십의 중요성은 많이 하락했어요. 왜냐하면 국내 대학의 평가의 기준이 대부분 교과 중심의 평가를 하고 증빙할 수 있는 거, 더 쉽게 말하면 신뢰할 수 있는 지표 중심으로 활용이 되어지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진로 역량에 대한 영향력은 예전보다 감소가 되어졌다. 그렇다고 해서 무의미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영향력이 감소가 되어졌고 그만큼 학업 역량에 대한 평가 기준이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업 역량이라고 한다면 네 가지로 구분이 되겠죠.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첫 번째는 IB 디플로마, 두 번째는 A레벨, 그 다음에 AP 과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GPA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GPA가 4.3이 만점인 학교에서 몇 점 정도 맞으면 성적이 우수하다고 말까? 기본적으로 4.3인 경우에는 아무리 안 돼도 3.8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4.3 기준에서 3.7 이하가 되면 사실상 이런 전형들은 지필고사를 준비하거나 면접고사 중심의 대학의 원서를 쓰는 게 유리하고 대신 3.7이나 3.6이라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다른 표준학력 지표의 우수성을 갖추고 있다면 이를 보완할 수가 있겠죠.
대략적으로 GPA 성적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는 부분은 4.3이다 그러면 적어도 아무리 안 돼도 4.0을 넘어서는 성적이 되어져야 GPA 성적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A레벨은 어느 정도 성적이 되어야 우수할까? 일반적으로 A레벨은 A 플러스와 A 중에서 A를 넘어서는 범위 정도는 돼야 돼요. 대략적으로 A를 넘어서는 비율이 약 30% 정도의 학생들이 A나 A 플러스를 맞기 때문에 적어도 30% 범위 내에는 들어야 우수성이 인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IB 디플로마는 과연 몇 점 정도가 되어야 우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하면 적어도 IB 성적은 38점 정도는 되어야, 또는 38점 정도는 되어야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에서 이화여대, 그 다음에 한국외대, 그 다음에 중앙대 정도의 원서를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나 고려대 정도를 합격을 하려면 적어도 IB 성적이 42점 정도를 기준점으로 잡으시는 게 좋아요. IB 성적이 만약에 36 이하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상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를 쓴다 하더라도 국민대학교나 숭실대 같은 학교의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서류평가 전형과 뭐를 병행해? 다시 말하면 지필고사를 병행하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대의 원서를 쓴다. 그러면 IB는 몇 점 정도 되어야 하냐? 그럼 대략적으로 의대는 44점, 45점 범위가 되어야 할 거고요. 약대를 쓸 수 있는 범위도 적어도 43점 이상은 되어야 약대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 A레벨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아무리 안 돼도 A나 A 플러스 이상이 되어져야만 상위권 대학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은 2024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IB 디플로마 성적, 그 다음에 점수대별 학생들의 비율을 보고 계시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2024년도의 IB 성적을 보면 40점에서 45점을 맞은 학생의 비율이 약 8.9%가 돼요. 8.9%. 그 다음에 35점에서 39점을 맞은 학생의 비율이 19.6%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시 말하면 40점에서 45점 정도의 범위가 어디냐 이렇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중앙대부터 시작해서 의대 범위까지가 40에서 45 범위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의대 끝 지점과 중앙대 지점까지가 45에서 40 점수라고 생각하면 사실상 IB는 점수가 5점이긴 하지만 그 점수의 구간폭이 매우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이나 의학대학에 진학을 하려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43, 44, 45 정도는 점수가 되어야 할 거고요. 2024년도의 IB 성적은 2023년도와 동일하죠. 코로나 시대에 일시적으로 난이도가 좀 낮아서 보시는 것처럼 45에서 40점, 35에서 39점의 학생들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었지만 2023년도, 2024년도로 가면서 40에서 45점은 약 8.9%, 그 다음에 35에서 39점은 19.6%의 비율을 균일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자, 작년도에 IB 시험을 본 학생의 숫자는 192,867명입니다. 전년도 대비 학생의 숫자는 7.2% 증가했고요. 고등학교의 수는 3,323개교로 전년도 대비 4.2%가 증가했습니다. 자, A레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레벨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통 일반적으로 A레벨에서 A와 A 플러스를 차지하는 학생의 비율이 30%가 되진 않죠. 2024학년도는 27.6%의 학생이 대략적으로 A와 A 플러스를 차지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레벨에서 중요한 점은 적어도 어디를 들어가느냐. A와 A레벨 범위를 들어가면 이 범위가 30% 비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를 맞았다고 해서 상위권 대학에 진입하기는 어렵고, 사실상 A와 A 플러스를 섞이거나 A 플러스가 되어져야만 상위권 대학에 진입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IB 같은 경우는 40에서 45점의 점수가 8.9%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40점 이상, 다시 말하면 40점 정도는 되어야 상위권 서류평가 전형이 가능하다. 적어도 43점 이상이 되어야 서류평가 전형에서 약대나 의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레벨 같은 경우는 과목 선택에 있어서 학생들이 주로 과목 선택의 비율이 늘어난 과목이 수학 같은 과목이나 피직스나 컴퓨팅이나 매스 같은 과목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선택의 비율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들, 역사나 이런 지오그래피 이런 과목들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선택의 비율이 감소가 되어졌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SAT와 AC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IB 과정이라 하더라도 또는 A레벨의 과정이다 하더라도 국내 수능만큼의 변별력은 떨어지는 거죠. 국내 수능만큼의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IB 성적이 45점이다 또는 A레벨이 All A 플러스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상위권 대학, 상위권 의과대학의 합격을 결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재외국민 전형은 3년 특례나 12년 특례 특징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다양한 표준학력 지표 플러스 하이 스코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과목별 성취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표준학력 지표를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SAT를 필수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SAT의 최저 점수는 몇 점 정도가 될까? 대략적으로 한 1400점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1400점 정도는 되어야 이게 3년 특례든 12년 특례든 기타 활동 증립 목록표나 서류 제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1400점 이하가 되면 사실은 서류를 제출하는 게 조금 부끄럽죠. 자, 그리고 이 성적들 중에서 의미 있는 점수라고 한다면 1500점이 의미 있는 점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1500점 정도는 되어야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들 중에서 중앙대학교 또는 한국외대, 이화여대 정도의 원서를 쓸 수 있을 거고, 1500점이 안 되는 점수다, 1460점이다, 1470점이다, 1440점이다. 이러면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 제출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 대학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국대학교, 그 다음에 이화여대, 한국외대를 중심으로 해서 숭실대나 그 하위 지점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아요. 상위권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는 1500점을 기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약대나 의대를 원서로 쓰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1550점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보시겠죠. 그리고 상위권 의대로 가시면 대부분 1560, 70, 80, 90, 1600점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연세대학교나 아니면 고려대학교, 성균관대, 서강대 정도의 원서를 쓴다.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의 점수의 분포폭이 1500점에서 1550점 사이에 분포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ACT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SAT보다는 국내 재외국민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비율이 좀 적긴 하지만 ACT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35점 이상은 되어야 돼요. 35점이나 36점 정도는 되어야 하이스코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34점 정도가 되면 점수의 경쟁력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33점 정도까지도 제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AP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참 많죠. AP 과목이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지원 학과와 관련된 뚜렷한 적합성과 학업적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SAT라는 것은 점수가, SAT는 일반적으로 뭐 A레벨의 학교이든 또는 IB 과정에 있든 간에 또는 AP 과정에 있든 간에 SAT를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이 많긴 하지만 SAT와 다르게 AP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지원학과에 관련된 적합성과 우수성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AP 학교인 경우에는 학생들이 AP를 정말 9개 과목, 10개 과목, 또 어떤 선생님이 12개 과목까지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물론 AP 학교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A레벨이거나 IB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IB하고 A레벨 하면서 SAT하고 AP까지 하고 공인학사까지 하기는 너무나 벅차다 보니까 AP 과목의 선택의 비율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첫 번째는 AP 과목을 많이 하면 좋아요. 두 번째는 많이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지원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과목을 선택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죠. 4개 과목이나 5개 과목을 선택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몇 개 과목을 하느냐에서 중요한 점은 여러 개의 과목을 선택하고 3점, 4점, 5점, 10개 과목 선택했는데 5점짜리가 3개인 것보다는 차라리 4개나 5개 과목을 선택하고 5점을 5개 과목을 맞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특히 AP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표준학력 지표 제출하게 되어질 때는 4점짜리 AP 성적도 넣긴 넣으나 3점이나 2점 같은 경우는 사실 넣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수에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과목은 5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P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의 부분을 선택할 때는 첫 번째, 시험까지 우리가 원서 제출까지 남아있는 시간을 고려하시고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의 학력 지표들 중에서 AP가 과연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P를 했었을 때 과연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고려하셔서 과목을 선택하셔서 준비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공인어학 성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토플 성적은 매우 중요해요. 단지 그냥 영어를 잘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점은 영어라는 것이 내가 대학에 진학하고 입학하고 난 후에 학업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학업 역량이라고 보여줄 수 있고 또 내가 만약에 3년 특례 전형이든 12년 특례 전형이든 영어권에서 생활했다면 기본적으로 영어 학습 능력이 매우 중요하겠죠. 물론 3년 특례보다는 12년 특례가 영어의 우수성, 영어의 지표가 더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플 성적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토플 성적의 최저 점수는 몇 점일까? 대략적으로 한 100점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대학 입시. 어학특기자 전형에서도 토플 100점은 거의 베이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00점 정도가 기본 점수가 될 거고 물론 98, 96, 97 점수도 내가 다른 학력 지표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또 내가 지원하는 대학의 서류평가 전형에 높지 않은 대학들 서울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같은 대학들이거나 또는 뭐 국민대나 숭실대 정도의 원서를 쓰거나 단국대 정도의 원서를 쓴다면 100점 이하의 뭐 92, 93, 94 정도의 우리가 공인어학 성적도 제출할 수 있지만 서류평가 전형들 중에서 만약에 한국 외대나 이화여대 윗지점의 원서를 쓴다면 사실상 100점 이상의 성적은 되어야 의미 있는 점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구간은 110점 구간이죠. 110점. 사실상 100점 구간은 그냥 제출하긴 하지만 공인어학 성적의 우수성을 보여주긴 어렵고요. 적어도 110점 정도는 되어야 우수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볼 수 있고 또 110점에서 상위 점수의 구간은 바로 117점이죠. 일반적으로 117점이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만점으로 9번 지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7점인 경우에는 반영 점수로 38점, 118점은 39점, 119점에서 120점은 40점의 반영 점수를 주는데 국내 대학 3년 특례나 12년 특례 전형에서 이런 공인어학 성적에 대한 반영 점수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해외 대학 졸업하신 분들이 국내 대학에 원서를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이런 반영 점수의 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의학전문대학원, 차의과정학 전문대학원이거나 또는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공인어학 성적은 기본적으로 100점, 그 다음에 110점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공인어학 성적에서 우수 구간은 117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117 이상.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점수는 114, 115, 116, 117 정도의 점수대에서도 공인어학 성적으로 해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이제 의대에 원서를 써서 합격을 희망한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내가 출신 고등학교가 IB 과정의 학교이거나 적어도 A레벨의 학교여야 된다는 단서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다가 IB 성적이 44나 45점이어야 할 거고 IB 성적만으로는 합불이 결정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SAT 성적, AP 성적, 공인어학 성적 그리고 또 12년 특례인 경우에는 토픽 성적이나 자기소개서 같은 이러한 전체적인 어떤 정성평가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로 지원 가능한 대학은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돼요. 이 지원 가능한 대학에 따라서 전형의 방법의 차이가 있죠. 결국은 지필고사를 준비해야 하는지 아니면 서류평가 전형을 준비해야 되는지 아니면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구분이 되어졌기 때문에 원서 접수까지는 대략적으로 4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를 바탕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과 전형을 결정짓는 과정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이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